내일부터 닷새 동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화상 투표를 진행합니다. 미국 회사에서 176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 한 주택에서 40대 한인 여성과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보스에드와 올드컨트리 브랜드로 판매된 3,500톤의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이 리콜에 추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된 한인들의 수가 지난 3년여간 13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우편 배달원을 총기로 위협하고 우편함 키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민주당이 내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화상 투표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투표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조사에서 11월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7개 경합주 중 4개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앞서 8월 7일까지 당 공식 대선 후보를 발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오하이오주가 선거 90일 전인 8월 7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후보의 이름만을 11월 대선 투표 용지에 표시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해리스 부통령이 속히 당 공식 대선 후보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1월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7개 경합주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4개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11%포인트나 앞섰고 애리조나와 위스콘신, 네바다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2%포인트 차이로 제쳤습니다. 또한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펜실베니아주에서 4%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2%포인트 뒤졌습니다. 조사 결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자진 사퇴 후 여론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를 그대로 노출한 1차 TV 토론 이후 경합주를 포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블룸버그 통신과 모닝 컨설트가 7개 경합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개 주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도 43%의 지지를 받아 42%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회사에서 176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22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조자주에 위치한 회사에서 56차례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조지아주에 위치한 미국 법인 B회사에서 56차례에 걸쳐 회사 돈 176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자금을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B회사가 입은 피해액은 22억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비법인 계좌에 송금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허위 거래 내용을 생성하거나 이미 대금 지급이 완료된 거래 내역을 자신이 별도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명의로 재생성하는 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액수가 거액인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7만 달러를 추가 변제했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100만 달러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 한 주택에서 40대 한인 여성과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대학 부교수인 남편을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첫째 아기도 생후 3개월 때 이번과 유사한 사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덴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6시 54분쯤 덴버 지역 놀스 시라큐스 스트리트 인근 한 주택 침실에서 44세 김서린 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한 남성은 김 씨의 남편인 니콜라스 마이클 버스트로 현재 덴버 인근 캐톨릭 계열의 레지스 대학에서 영문학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날 마이클 버스트 교수는 경찰에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침실에 쓰러져 있는 아내와 의식이 없는 딸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 이번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체포 영장 요청서에는 피해 여성이 얼굴과 머리 등에 여러 차례 둔기에 의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마이클 버스트 교수는 손가락 관절이 부어있고 주먹에 멍 자국과 혈흔, 가슴과 목 부근에 긁힌 상처 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남편의 손 상처는 무언가를 때려서 생겨난 상처 같다며 건조기 등에서 피 묻은 장갑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덴버 법원은 마이클 버스트 교수에게 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첫째 아기도 생후 3개월 때 이번과 유사한 사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토스 검사는 숨진 김 씨는 얼굴뿐 아니라 두개골 골절, 쇄골, 엉덩이, 어깨 등의 멍과 잔혹한 상처들이 발견됐다며 법원 기록을 살펴본 결과 당시 첫째 아기 역시 생후 3개월 때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주택가는 평소 범죄 등이 없는 평온한 동네로 마이클 버스트 교수와 김 씨 부부는 평소 이웃과 교류가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잦아지는 북동부 지역 지진 발생으로 인해 고층 빌딩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새벽 뉴저지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국은 오늘 오전 12시 45분경 뉴저지 수도인 트렌튼에서 약 3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발생한 지진의 진앙은 약 10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 캘리포니아에서 3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뉴저지에는 지난 4월 5일 오전 10시 23분경에도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흔들리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진을 느끼는 등 우려를 낳은 바 있습니다. 당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남쪽으로는 워싱턴 DC까지, 북쪽으로는 뉴욕 캐나다 국경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지난 4월 지진은 약 4,200만 명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했으며 몇 초간 지속되는 움직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지진은 맨해튼에서도 강력하게 느껴지며 자유의 여신상마저도 흔들리는 움직임이 감지됐으며 뉴욕 뉴저지 일대 140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4월 지진 발생 이후 수일간 140번이 넘는 여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에 고층 빌딩이 즐비한 맨해튼 건물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뉴욕시에 위치한 고층 빌딩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1995년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닥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볼셋 육류 100여 톤을 리콜 조치한 가운데 볼세드와 올드컨트리 브랜드로 판매된 3,500톤의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이 리콜에 추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에는 5월 10일에서 7월 29일 사이에 생산된 총 71개 제품이 포함됩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당국은 보어스헤드 델리 육류 제품에 대한 리콜이 치명적인 리스테리아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광범위하게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검사청은 메릴랜드 보건부가 볼티모어 지역의 한 매장에서 수집한 리버 브루스트 샘플에서 발병 원인과 동일한 균주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현재 리스테리아 발병으로 인해 13개 주에서 최소 34명이 감염됐고 그중 2명이 사망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USDA는 회수된 제품이 전국으로 배송됐고 일부는 멕시코, 케이맨 제도,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로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레이블에는 USDA 검사 표시가 있는 소매업체로 배송됐습니다. 보스헤드 햄은 랄프스, 본스, 알버트슨 등 한인도 자주 찾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회수 제품은 버지니아 햄, 올리브 로프, 모스크 마스터 비치우드 훈제 블랙 포레스트 햄, 쇠고기 프랭크푸르트 소세지, 로즈마리 건조 토마토 햄, 캐네디언 베이컨, 올드 컨트리 하베르노 햄, 올드 컨트리 블랙 포레스트 햄 등입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어린이, 노약자 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감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감염 시 유산과 사산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섭취 당일에서 10주 전후로 나타나며 열, 근육통, 구토와 설사 증세가 나타납니다. 리스테리아균은 냉동고나 일반 냉장고에서도 살아남는 박테리아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된 한인들의 수가 지난 3년여간 13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범죄 관련이나 이민법 위반 등으로 추방된 것으로 한인 체포자 수는 뉴저지주 누악 지부 관할 지역에서 체포된 한인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공개한 이민 관련 체포 및 추방 통계 자료에 따르면 범죄 관련이나 이민법 위반 등으로 추방에 넘겨진 한국 출신 이민자들의 수는 2021년 44명, 2022년 12명, 2023년 48명 등을 포함해 총 13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범법 기록 등으로 체포된 한인들의 수는 이 기간 108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체포자 수는 뉴저지주 뉴악 지부 관할 지역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지부 관할 지역이 11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이민자 수는 총 41만 6,148명, 그리고 범법 기록 등에 따라 추방된 이민자 수는 33만 9,751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법 이민자 체포는 달라스 지부가 가장 많았고 휴스턴 지부가 그 뒤를 이어 텍사스주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뉴저지주 뉴악, 뉴올리언스, 마이애미, 시카고, 뉴욕, 애틀란타, LA, 샌안토니오, 보스턴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 2월 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5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회계연도상으로 보면 지난 2012년 1,333건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 건수 추이를 보면 2012년 1,333건에서 이후 5년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부터 5년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불어닥친 2020년 20.8% 폭증한 이후 2021년까지 3% 추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가 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00명과 84명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우편 배달원을 총기로 위협하고 우편함 키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 월요일 뉴욕시 퀸즈에서 우편 서비스 배달원을 총기로 위협하고 배달원의 키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용의자 남성을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뉴욕시 퀸즈 55에비뉴와 63플레이스 인근에서 낮 12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인근에 위치한 CCTV 카메라를 통해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녹화된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 남성은 삼거리 모퉁이에 앉아있던 우편 배달부 여성을 지나쳐 걸어갔다가 곧이어 가던 길을 돌아와 우편 배달부에게 접근했습니다. 신원 공개를 꺼린 우편 배달부는 아직도 충격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며 당시 용의자가 총을 꺼내들고 자신의 복부를 향해 겨누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체통 열쇠를 가져갈 거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용의자 남성은 우편 배달부가 허리에 차고 있던 우편함 열쇠를 훔쳐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사건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편 배달부인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911에 신고했으며 수사 당국은 인근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용의자 인상착의를 파악해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구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지난 4개월간 약 1000여 개 이상의 불법 대마초 상점이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불법 마약 단속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4월 이후 뉴욕주 내 약 1000개 이상의 불법 대마초 상점이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약 75%인 750개 이상의 매장이 뉴욕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욕시 폐쇄 작업은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 팀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불법적인 대마초 유통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대대적인 단속과 불법 마약 판매소 및 제품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애덤스 행정부는 총 4만 1000건 이상의 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약 6,5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또 뉴욕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애덤스 행정부는 총 4,1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제품을 압수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마초 산업이 양지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판매 면허증 발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에 진행된 두 번의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통해 총 8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대마초 제품이 압수되었으며 이는 뉴욕시 역사상 가장 대규모 압수로 기록됐습니다. 뉴욕시 셰리프국은 특히 불법 유통업 및 판매상들이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불법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초 불법 대마초를 보관하다 적발된 스로그스넥의 한 델리점에서는 치토스, 스키틀즈 포장 안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마초 제품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은 해당 적발을 통해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압수했습니다. 또 브롱스 팀슨 플레이스에 위치한 대형 상점을 급습해 1200파운드 이상의 불법 약물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퀸즈 자메이카 179가역에서 오늘 오전 3시 50분쯤 F열차를 청소하고 있던 MTA 근로자가 칼에 찔렸습니다. 용의자는 윗옷을 벗은 상태로 칼을 꺼낸 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린 54세 근로자의 손을 베고 가슴을 칼로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퀸즈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 중입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퀸즈 지하철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서 자마이카 벤 와이크 지하철역에서는 여성에게 돈을 구걸하던 노숙자가 돈을 주지 않자 여성을 여러 번 칼로 찔렀으며 그는 체포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차일드 크레딧 프로그램을 통해 주 전역의 중저소득층 가정에 3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가정은 자녀 1인당 최대 330달러를 지급받게 되며 100만 가정 이상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 지급액은 납세자가 2023년 과세년도에 받은 뉴욕주 부양 자녀 크레딧 금액의 25%에서 100% 사이입니다. 이는 최근 뉴욕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보육비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자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온 조치입니다.
SNS 업체 등이 자사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를 유해 컨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온라인 업체들이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치의 기본값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유사한 컨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SNS에 정신건강장애,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보잉사가 지난 2분기 14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로크웰 콜린스의 최고 경영자를 지냈던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가 다음 주 데이브 칼훈 CEO의 후임으로 보잉의 새 CEO로 취임할 것이라고 보잉사가 밝혔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 대비 15% 감소했고 상업용 항공기 사업과 방위 사업부 모두 손해를 봤습니다. 한편 보잉사는 자사의 맥스 항공기와 관련해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맥스 항공사는 2대의 추락사고로 346명의 사망자를 냈었습니다. 미 연방항공국은 알래스카 항공 제트기의 패널 파열 등 잇따르는 사고에 보잉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FBI가 프린스턴의 은행에서 총을 겨누고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일요일 206번 도로에 있는 TD 은행으로 걸어 들어가 은행원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쪽지를 건네고 경보를 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FBI에 따르면 그녀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직원에게 겨누고 2명의 은행원에게 금고로 가서 더 많은 돈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강도는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도망쳤고 마지막으로 206번 도로에 있는 프린스턴 보틀킹 근처를 걷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이 여성은 흰색 티셔츠에 황갈색 바지, 의료용 마스크, 흰색 로고가 있는 파란색 야구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